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무게를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어느덧 100년을 훌쩍 넘겨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지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지나 돌아보니 인생은 결국 누구를 만났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떠나보냈느냐로 기억되는 여정이더군요. 우리는 인연을 맺는 법에 대해서는 수없이 배웁니다. 첫 만남의 설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정을 쌓는 미덕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연이 닿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놓아주는 법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 일은 인연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동시에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고 사는 것은 미련이 아니라 집착이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에도 끝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를 끌어안고 사는 분들 말입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병들고 결국 몸이 무너졌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친구가 많고 집이 늘 북적이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몇 명이 남아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특정 구간까지만 동행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가다 어느 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이미 내려야 할 역을 지났음에도 문을 붙잡고 버티거나 내리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길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과의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결국 그 친구는 노년에 화병을 얻어 몸과 마음이 크게 상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서는 이미 끝난 인연을 머리로 붙잡고 사니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인연이 남기는 재앙입니다. 한국 사회는 의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리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지켜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평소에는 버텨주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당신을 추락시킵니다. 이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 특히 노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손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역할이 끝났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연이 다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교묘해서 이미 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부정하곤 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관계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할 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침묵의 성격이 변할 때입니다. 좋은 인연에서는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한 휴식처럼 느껴지지요. 마음이 이미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연이 다한 관계에서의 침묵은 전혀 다릅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면 그 침묵은 더 이상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 이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새 떠들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웃으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소중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 좋은 여운 대신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기운이 쭉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소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투, 비난, 부정적인 시선에 맞추느라 나도 모르게 내 생명력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빨린다는 말은 미신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존중이 사라진 무례함입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예의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핑계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머물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관의 괴리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처음엔 같은 출발선에 섰더라도 각자의 보폭과 방향에 따라 자연스레 거리가 벌어집니다. 나는 인생의 본질과 평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는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과거의 경쟁에 매달려 있다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진 사람을 붙잡고 억지로 보폭을 맞추려 하면 결국 내 걸음마저 꼬이게 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의 방향 차이일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우연처럼 반복되는 악재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과 억지로 엮이려 할수록 사소한 오해가 커지고 작은 사고나 손해가 연달아 생기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저는 인생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놓아라 라는 소리 없는 외침말입니다. 썩은 과일 하나를 바구니에 그대로 두면 옆에 있던 멀쩡한 과일까지 상하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관계를 계속 품고 있으면 다른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마저 차지해버립니다. 이 다섯 가지 중단 하나라도 깊이 공감된다면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곁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가 될까 두려워 이미 끝난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떠날 때를 알고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손을 놓을 줄 압니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을 진정한 평온 속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정리하는 일을 유난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1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오며 제가 분명히 목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때 놓지 못한 인연이 한 사람의 노년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단순히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비극은 신체의 반란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눌러 담다 보면 기혈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작은 일에도 분노가 치미는 증상들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노년의 지인들 중에는 평생 배우자나 가족 혹은 오래된 친구를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는 말로 감싸한다.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다 써버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는 결국 원인 모를 통증이 되거나 더 심하면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연을 정리하지 못해 치르는 가장 가혹한 대가입니다. 억지 인연이 남기는 또 하나의 대가는 삶의 운을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예부터 어른들은 사람을 잘 만나야 복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의 이면에는 잘못된 인연을 붙들고 있으면 들어올 복도 발길을 돌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이라는 밭에 잡초를 일부러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평온하게 해줄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다가오고 싶어도 당신 곁에 남아있는 낡고 무거운 에너지가 그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더 슬픈 사실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당신만 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군자의 도리를 말하며 때로는 고고하게 홀로 설 줄 아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관계는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세월을 스스로 욕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순을 넘겼다면 이제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시기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만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을 때 만나고 그 배움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끝났음에도 교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책상에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장은 멈추고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정체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다른 인연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을 기회마저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란 남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시들어버린 꽃에 물을 준다고 해서 다시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만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길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을 놓으십시오. 손바닥이 잠시 아플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남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깨달았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끝내야 하나요? 싸워야 하나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늙은이의 눈으로 보자면 가장 지혜로운 이별은 언제나 조용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소란스러운 결말보다 품위 있는 퇴장을 배워야 합니다. 끝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침묵의 기술입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예전처럼 일일이 해명하고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네가 틀렸다고 증명하려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그 인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인연이 다한 사람에게는 분노도 변명도 사치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줄이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점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절교를 선언하거나 연락처를 삭제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원망과 악연을 남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의 빚을 남기기 쉽지요. 그래서 더더욱 서서히 멀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요즘은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서 혹은 건강 때문에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싶네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거절은 차갑게가 아니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셋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험담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주변에 하소연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나쁜 인연의 찌꺼기를 말로 되살리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우리는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비난하지 않고 놓아줄 때 당신의 격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업보도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환경의 정리입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과 공간에도 인연의 기운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진이나 선물, 자주 가던 장소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물건에도 기운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두십시오. 향기로운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공간이 정갈해지면은 마음의 먼지도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니라 방생입니다. 억지로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에 어떻게 쉽게 용서가 생기겠습니까? 대신 그 사람을
당신 인생이라는 호수에서 넓은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는 무거운 짐이지만 방생은 가벼운 해방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빼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삶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던 때가 아니라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 홀로 앉아 마시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이라도 놓지 않으려 애쓰지요.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생긴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간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신독이라 하여 홀로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단정히 가꾸는 태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순을 넘고 이른을 지나며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에 들어섭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이 들려주는 리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1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나 자신과의 우정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질수록 세상과도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지 인연을 놓아버린 자리에 책을 채우고 산책을 채우고 사색을 채우십시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모두 떨구어야 다음 해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듯이 인생도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자랍니다. 노년의 평화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누구의 자식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산다더라 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는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미 떠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박한 것들을 축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시는 맑은 공기, 정성껏 차린 소박한 식사,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나누는 담담한 대화,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평생 자식을 위해, 일을 위해, 누군가의 배우자나 부모로 살며 정작 자신의 영혼은 얼마나 돌보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영혼에 따뜻한 말을 건네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며 그동안 참 잘 버텼다고 말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인연이 다한 사람에게 쏟던 정성과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입니다. 인생은 저녁 노을과도 같습니다. 뜨거웠던 태양은 지나갔지만 노을은 낮보다 더 깊고 장엄한 빛을 냅니다. 억지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답습니다. 매달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말없이도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이끌려 진짜 인연은 다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끝난 인연에 연연하며 남은 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홀로 있어도 충분히 온전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강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얼마나 화려했느냐보다 얼마나 평온했느냐가 더 중요하더군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의 고요한 평화와 깊은 지혜가 함께하길 100세 노인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